한정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커피잔을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고운 이목구비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어느덧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또 비가 오려나.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요즘 들어 몸이 유독 피곤하고 메스꺼움이 자주 느껴져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불안했어요.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어. 정희는 외투를 걸치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걱정을 달랬어요. 한정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바라보다 정희를 쳐다봤어요. 네, 무슨 문제라도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10주 차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갱년기에 접어든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의사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폐경 직전의 여성분들 중에서도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충격,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이는 건강한가요? 지금까지의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 임신인 만큼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예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삶의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려왔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그 사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을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한 번의 실수가.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준석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이미 10주가 지났다니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희는 오랜 친구 이순자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는 언제 이야기할 거니? 이번 주말에 도연이네가 오기로 했어. 그때 말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뱃속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자라났어요. 주말, 아들 도연과 며느리 수진이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수진아,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도연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칠순의 초등학생 키울 생각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는 누구냐고요? 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침묵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요? 엄마가 58세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누구와? 수진이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어요. 어머니, 아이 아버지는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인가요? 정희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 어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연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엄마 나이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정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결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존재란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사회생활은?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도연의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남의 시선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니?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두 아이 키우기 바빠요. 어머니까지 아이를 낳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야.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도연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가족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정희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편 수지는 시어머니의 임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정희의 집을 찾아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서랍장을 뒤지던 중 수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와 한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준석과 함께 202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구였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친구랑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요? 도연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희의 집 거실에서 그는 사진을 내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 사람이 아이 아버지죠? 아빠 친구인 이준석 아저씨.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진을 정말 그런 거예요? 아빠 친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난 후 너무 외로웠어. 준석 씨는 날 위로해 주었고 그래서 아빠 기억을 배신한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 아이를 포기하세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정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준석 씨는 임신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었어.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워야 해.
도연은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친구 순자가 걱정되어 찾아왔을 때 정희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어요. 괜찮아? 아이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도울게. 세상의 시선보다 내 선택이 중요해. 정희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석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든 내 아이야. 임신이 4개월째로 접어들자 정희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고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나 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대? 가족들 체면은 생각 안 하나? 정희는 이제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도연은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외로웠지만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어느 날 정희는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정희 씨,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해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병원을 나오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배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고통에 몸을 구부리자 지나가던 이웃이 놀라 달려왔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정희는 검사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임신성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절대 안정을 처방했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연락처를 물었고 정희는 도연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도연과 수진이 급히 병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도연아, 왔구나.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도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는요? 지금은 괜찮아. 아이도 건강해. 도연은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눈 후 결심한 듯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엄마 건강이 위험해요. 제발, 이 아이를.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도연아. 이 아이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존재야. 위험하더라도 지킬 거야.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연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요. 혼자 있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걸까요? 정말 괜찮겠니? 당분간만이에요. 엄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정희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도움을 주려는 진심도 보였어요. 도연의 집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어요.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렇게 오래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잖아. 엄마 혼자 두면 걱정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머니까지 케어해야 하다니.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정희는 조용히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정희의 부재를 알게 된 도연과 수지는 놀라 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왜 그냥 가신 거예요?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 아이를 포기하세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정희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이 아이는 내 선택이야. 내 삶의 일부야.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정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임신 7개월 정희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혈압 문제뿐만 아니라 빈혈과 당뇨까지 생겼어요. 의사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한정혜 씨, 출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드실 거예요. 정희는 난감했어요. 도연에게 다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 순자가 정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같이 지낼게. 너 혼자 있으면 너무 위험해. 순자의 도움으로 정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연과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정희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어요. 순자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진통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예정일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의사는 검사 후 긴급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해요. 정희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순자가 도연에게 연락했고 얼마 후 도연과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약하게 손을 들어 아들을 반겼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계속 걱정만 끼쳐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희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으면 좋겠어. 도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실망감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신생아가 있는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병상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도연과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작고 따뜻하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생명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희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진실을 말했어요. 이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친구 준석의 아이야.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너희 아버지를 잃고 너무 외로웠어. 그 사람이 날 위로해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그는 떠났어. 결국 이 아이는 나 혼자 키워야 해. 도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간 사람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달라. 내 선택이고 내 삶의 일부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병실을 나와 신생아실로 향하던 중 수진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두는 건 너무 가혹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생아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봤어요. 정말 작네요. 수진의 말에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배달은 남동생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정희는 아기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연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요. 당분간만이라도. 정희는 놀랐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의 집에 마련된 작은 방에 정희와 아기가 머물게 되었어요. 첫날 밤 아기가 계속 울어 집안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지친 표정으로 정희의 방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놀랐지만 고마워했습니다. 수지는 예상보다 아기를 다루는데 능숙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아기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저도 두 아이 키워봤으니까.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가족들은 점차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연의 아이들도 새로 태어난 작은 삼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이 아기는 왜 우리 삼촌이에요? 할머니가 늦게 나으셨기 때문이야. 수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고 아기와 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태도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이제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줄 줄 몰랐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기를 보니 그냥 무고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도연도 점차 아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엄마? 아직 결정 못했어. 우리가 같이 지어줄까요? 도연의 제안에 정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아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가족들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한 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의미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더 있다 가세요. 아니면 우리가 엄마 집으로 자주 찾아갈게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기 키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도울게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그토록 반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과 아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으로 키우면 이 아이도 행복할 수 있겠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가족들은 그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꼈어요. 도연의 아이들은 작은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귀여워했고 종종 함께 놀아주었어요. 아빠, 삼촌이 내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래, 너희 삼촌이 너희를 좋아하나 보구나. 도연은 아이들이 희망이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동생처럼 느껴졌어요.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으로 희망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초보 엄마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준석이었어요. 정희 씨, 오랜만입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준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졌던 그가 1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왜 왔어요? 아이가 잘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정희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석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마침 도연이 아기를 데리고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보고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준석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석 씨야. 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기를 정희에게 건네주고 준석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군요.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아기를 받아들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최근에 제 상황이 정리되어서 이제 책임질 준비가 됐습니다. 정희는 희망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석은 희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적어도 아이의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책임지고 있어요. 준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도연아. 도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석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준석 씨가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가 정말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싶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원치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정희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이가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으면 해. 언젠가는 말해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만으로 충분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이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했어요. 도연의 아이들은 삼촌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삼촌,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축하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 없네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모두 고마워. 너희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정희는 도연과 수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정희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어요. 나 준석 씨를 만났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연락했어. 희망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대화였어. 정희는 준석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가족의 일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엄마, 정말 그게 최선인가요? 그래. 희망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 정직하게 대답해주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만나고 싶다면 그것도 희망이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도연과 수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의 현명한 판단에 동의한다는 표시였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우리는 항상 엄마와 희망이를 지지할 거예요. 정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3살이 된 희망이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정희는 예상보다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가족들의 도움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정희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희망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도연이 그 말을 듣고 정희에게 물었어요. 엄마, 언제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 조금 더 자라면 모든 진실을 알려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이와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가족들이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희망이는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녔고 도연의 아이들은 삼촌을 보살피며 함께 놀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나이의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을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에요. 정희는 며느리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수진은 이제 진정으로 희망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너희가 많은 시선을 받고.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희망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실수였을지 몰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함께 해준다면 이 아이는 축복이 될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희망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늦은 모성은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지만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희망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선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찾아온 모성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거야. 정희의 말처럼 그들은 사랑으로 희망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